안녕하십니까. 디터뉴스 대표이사 이광입니다. 디터뉴스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대전을 방문하는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김부겸 의원께서는 경북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91년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시작해서 16, 17, 18대 국회의원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먼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여기에 일부 예비 후보들은 직접적으로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이 의원님께서는 다소 그런 쪽보다는 거국 내각 구성 쪽에 무게를 두시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예, 충분히 이 어이없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 또 국정운영농단에 대한 어떤 그런 강렬한 좀 반발의 어떤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쉽게 이렇게 중단되거나 무책임하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그 어떤 통치의 권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린 이상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건의 수사만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고 그 자리를 어떻게 메꿀 수 있는 어떤 권위나 권력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적어도 대통령이 일패도지하듯이 쫓겨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대통령과 국회가 어느 정도 합의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경륜이 많은 인물로 하여금 총리를 내세우고 그 총리가 사실상 조각권을 가짐으로써 사실은 이 국정 공백을 메꿔주면서 대통령과는 적절한 어떤 긴장 관계 혹은 또 적절한 서로 간의 대화가 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 위기의 시기에 국민적인 분노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또 그러면서도 국정 운영의 안정감도 그리고 국민들이 강렬히 바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 또 거기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등 문책 이런 과정이 진행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긴장 관계에 돌입한 한미 관계라든가 또 안보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적 경제적 위기 문제 이런 문제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거국 내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권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선으로 일단 물러나고 거국 내각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하는 게 지금 지배적 의견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확실한 어떤 의사를 좀 표명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뭐 녹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 이제 오늘 언론에 보도했던 사실상 대통령의 하야에 버금가는 정도로 완전히 이제 식물 대통령을 만들려는 거냐라는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면 군에 대한 통수권이라든가 또 외교 사절에 대한 여러 가지 맞이하는 거라든가 또 정상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시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남맥에 빠진 일종의 몇몇 특정 인사들이 사실은 국정을 농단해버린 거. 우선 이 부분부터 확실히 잘라내고 제도적으로 이걸 정착 이런 짓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분명히 그런 점에서 스스로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냥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자꾸 이른바 중간에 간두게 하고 혹은 이른바 또 탄핵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헌정사의 불행이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얼마든지 여야가 지혜를 모으면 이 시기에 국민의 분노도 어느 정도 말하자면 답답함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는 시기다. 그 중에서는 국민 요구들이 무엇이라는 건 이미 나와 있고요. 예.
그러면 그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지금 대통령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김 의원님께서는 개헌 찬성파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개헌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네.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개헌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국민들도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 한 분한테 이렇게 막강하게 권한이 집중되니까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이번 정권에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과거 역대 대통령마다 보통 임기 4년차 되면 전부 다 소위 공적인 권력을 가지않은 이른바 실세들, 그게 피부칠 수도 있고 혹은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파벌에 이런 실권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꼭 이렇게 국정 난맥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제도의 실패이다. 그걸 바꿀 때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제도로 바꿀 것이냐는 것은 토론을 해봐야 된답니다만은 적어도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계속 가져가면서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연목구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역시 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얘기지만 특히나 2030 세대들의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좀 개별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결국은 뭐 이번 국정 난맥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정말 이 젊은이들이 하나 믿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한 게임 규칙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흔적들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와 기회 때문에 목말라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소위 흑수저, 금수저 이런 일종의 사실상 신분사회가 아니냐는 그런 분노가 있던 차에 그것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여과 없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그럼 우리는 정말 이런 취급을 받아도 되느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라는 그런 데 대한 분노가 터진 것 같고요. 거기에는 도대체 나라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몸부림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는 기존 정치권 혹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분명히 분노도 함께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전통 보수 지역인 대구에서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셔서 상당히 많은 그 관심도 끌고 있는데 대구 쪽의 민심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착잡하시죠. 분노는 똑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에 대한 안타까움,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 분노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마지막에 꼭 하나 어떻게든 간에 이 사건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좀 수습이 돼서 더 이상 어떤 국가적 불행으로 연결되거나 이런 것들은 막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선 예비 주자로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렇게 국민들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빈부격차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도대체 이렇게 고르질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 소위 가난한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한다는 바로 그런 마음이 국민들 마음에 억울함으로 분노로 불안으로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또 해결해야 우리가 다시 한번 손잡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그게 지금 강렬한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어떤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다소 좀 잠잠해졌습니다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좀 반대 입장을 좀 표명하시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있으신 건지. 결국 뭐 사드 자체도 결국은 핵과 미사일로 어떻게든 자신들의 체제 안정과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북한에 의해서 초래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아시아의 이 관련 당사자인 북한과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과 중국 또 지금 일본과 러시아까지
이 주변 국가들 간에 쓸데없는 긴장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예.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사드 배치가 마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해서는 곤란하다. 그 대신에 그동안 조금 유엔을 통한 제재 등에서 미온적이었던 중국한테 예. 북한이 핵을 무장하게 되면 인근 일본과 한국조차도 핵을 무장하자는 그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 그럼 동북아시아에서는 일종의 핵 경쟁, 일종의 새로운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다 불행해지니 적어도 중국을 설득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어떤 전략적 카드로 쓸 수 있는 사드인데 이거를 성급하게 이렇게 배치를 막 서두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어떤 주변 국가를 설득하거나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이제 반기문, 안희정 뭐 등등의 어떤 충청권 대권 예비 후보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아울러 또 충청권에서의 어떤 대선에서의 역할론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네, 뭐 한 분 한 분 분명히 한국인으로서 또 정치 지도자로서 그동안 훌륭한 업적을 낸 분이니까요. 모두 다 국민적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동안 역대 선거를 보면 이 충청도에서 선택된 분이 보통 말하자면 국가를 책임을 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중요한 것은 그런 개별 인물도 인물이고 또 이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틀, 개헌을 포함한 이런 논쟁도 진지하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설계하고 준비하고 또 경쟁도 시키고 이런 결심을 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왜 대통령이 뭐 데리고 하시는지. 예, 뭐 제가 지금 현재 무슨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루 아침에 어떤 뭐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 국민들한테 요구되는 리더십은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 리더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강자들한테 양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라면 뭐 정치권대로 일관되게 저는 상생과 타협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에는 뭐 제가 조금 걸맞는 그런 덕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에게 그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국회 본원이 세종시에 설치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공약했던 내용인데 의원님의 어떤 입장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헌재의 좀 우스꽝스러운 결정, 이른바 경국대전 관서헌법이라는 이런 논리까지 동원하면서 행정수도를 옮길 수 없다라고 하던 어떤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헌재에 있기 때문에 그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게 어느 정도가 유효한지는 모르지만 저는 세종시에 국정감사를 한 두어 번 와보고 보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국가 운영에 난맥이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분원이 아니라 차라리 국회가 오는 거를 이제 진지하게 토론해야 하고 검토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앞으로 뭐 개헌이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수도권은 현재 서울은 어떤 경제적인 중심으로 충분히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그럼 새로운 국민들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기왕에 건설한 이 행정 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를 앞으로 그렇게 명실상부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디트뉴스를 방문해서 이렇게 좋은 인터뷰 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디트뉴스는 야심차게 마련한 대선 예비 주자에게 듣는다. 그 첫 번째로 사선 의원이시고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님의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대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것은 첫 번째 시간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